요즘 욕 오지게 먹고 있습니다. 21세기 대군 부인. 자, 이미 뭐 다 방영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21세기 대군 부인 MBC 드라마였어요. 근데 보니까 금토 드라마더라. 금토 드라마. 내가 드라마 한 번 지 오래돼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뭐 토요일, 일요일, 주말 드라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금토로 바뀌었더라고요. 요새는 불금이랑 불토에 밖에 나가서 술을 안 빤대요. 많이들 안 빤대. 그 술 빠는 날에 술을 안 빠니까 핫플레이스야. 중요한 날이야. 금토에 드라마를 딱 빨아야 돼요. 일요일에는 오히려 좀 쉬어야 돼. 월요일에 이제 출근하기 전날인데 좀 쉬어야 돼. 일찍 들어눕고. 그래서 이제 금토 드라마가 요새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 12부작이더라? 옛날에는 뭐 아무리 짧아도 20부작 그렇게 드라마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짧게 하더라고요. 그죠? 자, 근데 요즘 이 드라마 시끄러워요. 뭐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사실 뭐 한 일주일 됐는데요. 역사 왜곡부터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요즘처럼 TV 안 보는 시대에 최종회 5월 16일에 종영을 했대요. 5월 16일. 오늘 이제 라이브 하는 게 5월 28일이니까 한 2주 전에 이제 종영을 한 건데 그때 최종회 전국 시청률이 MBC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 13.8%. 야, 이거 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5월 16일에 종영을 했다던데 정말 대차게 욕을 한 바가지 먹으면서 종영했습니다. 일단은 21세기 대군 마님. 대군 마님이래. 대군 부인. 죄송해요. 대군 부인이라는 게 보통 사극 가면은 대군 마님 하잖아요. 그 노비들이. 자, 아무튼 간에 21세기 대군 부인. 자, 일단은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 정통 사극이 아니에요. 퓨전 사극, 판타지 대체 역사. 사실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의 이 드라마를 전략에 쉴드 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지금 역사 왜곡 드립을 치지 마라. 애초에 판타지고 애초에 퓨전인데 뭐 그렇게 고증을 따지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있는데 뭐 갑론을박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 이 드라마의 뭐 내용을 제가 디테일하게 뭐 얘기할 건 아니고 일단 드라마의 컨셉이 뭐냐? 입헌군주국이야. 입헌군주국이 뭐냐? 지금 2026년에도 입헌군주국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디 있어요? 영국이랑 일본이야. 왕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도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실질적인 직접적인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신 의회, 국회의원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영국이나 일본처럼. 그렇게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가 이제 입헌군주국이겠어요. 그죠? 자, 근데 스토리가 특이합니다. 이 드라마가.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조선에 이제 영조가 있었어요. 사도세자 아빠. 영조가 이제 그 자기 아들내미 사도세자 뒤주에 가둬 죽이잖아요.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입니다. 그죠? 사도세자는 이제 왕을 못 하잖아요. 그래 영조 다음 정조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정조가 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 역사에서. 문효세자라는 아들이 있어. 근데 3살 때 죽어요. 문효세자가 실제 역사에서는 3살 때 죽어. 단명하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문효세자가 안 죽어요. 왕이 돼.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가는 거예요. 이거 판타지니까 문효세자가 안 죽고 이제 왕이 됐다 이거야. 그 전제로 이제 문효세자 다음에도 이제 왕이 되고 이렇다는 건데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이 정조 이후가 중요합니다. 문효세자가 왕이 됐냐 안 됐냐 그건 둘째치고 실제 역사에서는 정조가 죽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조선의 비정상성을 띠는 어마무시한 정치 풍토가 생깁니다. 세도정치. 세도정치가 뭐예요? 외척. 그러니까 이제 왕의 와이프. 그 외척 세력이 쥐락펴락하는 국가를 와이프 집안이 다 잊혀먹는 그런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보다 영조도 탕평을 했고 정조도 뭐 여러 가지 했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지만 정조가 살아있을 때가 1700년대 후반이에요. 1800년대 초반, 1700년대 후반 정도죠. 그때면 미국이 있을 때야. 정조가 이제 제의하던 그 기간이 1776년부터 1800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서구열강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미국과 영국의 독립전쟁이 있었고 독립이 됐고 이미 미국이 이제 그런 시기예요. 정조가 죽었어. 1800년에 죽어요. 정조가. 그 이후에 100년도 못 가는 겁니다. 조선은 실질적인 권력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빠는 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조선의 실질적으로 나라의 기능을 하고 그랬던 건 1897년까지
여기까지예요. 그 이후에 뭐 대한제국이 있고 그렇다 알지. 근데 대한제국이 성립될 쯤이면 나라가 이미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권력도 없을 때, 이제 고를 때기 때문에 정조 죽고 100년도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이제 그랬는데 정조 죽고 나서 10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청일전쟁. 일본이 이겨요. 러일전쟁. 일본이 이겨요. 자, 안타까운 역사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는 점점 이제 조약이 체결되고 한일 병합 과정이 일어나고 강제병합 과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가 옵니다. 그죠? 이런 과정이 이제 있었어요. 다들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근데 저 일제강점기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한테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펑펑 맞고 항복을 하죠. 그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미군정, 북쪽에는 소련군정.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돼요. 남한이 먼저.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온 건데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자,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저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안 해줘요. 드라마에서. 그리고 2026년이 와요. 저 과정이 생략되고 2020년대로 오는 겁니다. 자,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습니다. 그죠?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 국왕이 됐어요.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찰스 3세가 즉위를 하는 과정에서 즉위식 할 때는 전통적인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왕관도 쓰고 뭐 별짓거리 다 해요. 그죠? 영국도 그런 거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이제 왕이 즉위하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지금. 자, 첫 번째. 면류관. 왕이 이제 요 줄 달린 거 이제 쓰죠? 요걸 면류관이라고 해요. 면류관. 그리고 이제 왕이 즉위할 때 이제 신하들이 만세 아니면 천세라고 합니다. 요 장면들이 지금 이슈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일단 얘기를 해야 돼. 방송국에서 무언가를 방영하면 권위가 있다라는 우리의 좀 고정관념이 있어요. 방송국에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권위가 있고 신뢰가 가고 당연히 이제 구라를 쳤겠느냐. 이런 게 옛날 분들일수록 좀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방송사들은 옛날부터 그런 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요. KBS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환빠야 환빠. 역사 스페셜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 환단고기도 했었어요. 공영방송이 한다고 해가지고 신뢰가 갈 만한 행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해 얘네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 방송사들에서 특히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제작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역사를 검증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 감독도 감독이지만 작가예요. 작가. 극본을 쓴 작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물론 감독이 총책임자지만 옛날부터 문제가 많아요. 지금 옛날에 2020년 철인왕후 여기서는 야 진짜 조선왕조실록을 찌라시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조선왕조실록은 전 세계 유례 없는 정말 왕실의 그 사관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기록이 흔치가 않아요. 전 세계에. 조선왕조실록은 정말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 정말 역사적인 사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료인데 이런 사료가 없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왕실 내부의 얘기를 사관들이 왕 뒤치다거리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적고 이게 정말 흔치 않은 기록인데 이거를 찌라시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거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2021년 설강화 요거는 이제 그 현대 1960, 70년대 배경인데 드라마가 안기부 안전기획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이라고 묘사했다가 욕먹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심각했던 게 뭡니까? 조선구마사. 2021년 SBS 조선구마사. 요것도 이제 퓨전 사극이에요. 대체 역사물인데 이게 원래 드라마가 16부작이었어요. 근데 2회 방영하고 폐기했어. 진짜 유례없는 사건이었어. 16부작 제작을 다 했는데 2부 방영하고 폐기했어요. 이 드라마는 하도 욕을 먹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선구마사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방원 그리고 이방원의 아들 양령이랑 충령이 나와. 양령은 이제 양령이고 충령이 나중에 이제 세종대왕이 되는 거죠. 그죠? 이방원이 태종이고 그죠? 자, 근데 이 조선구마사 드라마에 보면은 갑자기 바티칸에서 외국에서 가톨릭 신부가 찾아와요. 조선에. 갑자기 좀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밥을 먹여.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이제 조선에서 밥을 대접하는데 이런 걸 먹여요. 피단, 오리알 삭힌 겁니다. 중국식 월병.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 작가들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먹여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일부러 저러라고 해도 힘들겠다 야.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몰라도 아무 난리도 아니었어졌대. 조선구마사 때. 자,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21세기 대군 부인이라는 드라마의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하면 안 되죠. 저작권이 있을 테니까요. 그냥 역사 왜곡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왕이 즉위할 때 이 면류관이라는
왕건이라는 걸 써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 태조왕건 보면 태조왕건에서도 궁예라던가 왕건도 저거를 쓰고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근데 그게 12줄이에요. 저 구슬 달린 줄, 구슬 치렁치렁 달린 줄, 저게 12줄이야 원래. 근데 지금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줄인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조선시대 왕들은 전부 9줄 달린 걸 썼어요. 나는 저 작가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사실은 이거를 역사 왜곡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 다른 거거든. 이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거랑 의도적인 역사 왜곡, 이거는 좀 구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관심이 부족해서 역사가 틀렸으니 역사 왜곡이다. 뭐 이렇게 만들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 인간들은 일부러 역사를 왜곡했다, 뭐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역사 인식과 관심이 너무 부족해서 틀린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 돼.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명나라 청나라 황제만 12주를 쓸 수 있고, 그 외에 제후국, 그러니까 명목상 제후국이죠. 조선이나 뭐 베트남에 있던 이제 대월국이나 뭐 이런 그 나라들 있잖아요. 다른 명나라 청나라를 제외한 그 주변국들은 동아시아만의 질서가 있고, 동아시아에서 천자, 중원의 주인인 중국 황제만 천자고, 그 사람만 윗급이고 나머지 니네는 아래급이니 똑같이 동등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9줄을 쓴 거예요. 그 간다요 생각에 조선시대에 실제로 9줄을 쓰긴 썼잖아요. 근데 이제 판타지 역사상 독립국이 됐는데, 저 드라마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저 왕은 독립이에요. 독립국이니까 이제 명나라랑 상관없고 청나라랑 상관없고 다른 나라랑 상관없이 12줄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판타지니까, 독립국이 됐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거지. 내가 볼 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조선시대 보니까 9줄 저 달린 거 그냥 쓰더라, 그냥 씌우자, 이랬을 걸로 전략에 추정되는 바다.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들이 역사에 대한 개념과 관념과 이런 게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쓴 거야. 지금 보니까 9줄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저게 지금 보면은 신하들이 왕한테 뭐라고 호칭하냐면 주상 전하라고 해요. 근데 이건 진짜 상식적인 건데 전하라고 호칭을 해요. 왜 전하라고 호칭해? 황제 폐하라는 표현은 명나라 청나라의 황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니네는 폐하라고 호칭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전하라고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원래 황제의 아들은 태자입니다. 태조왕건 보면은 견훤 아들이 태자야. 왕건의 아들도 태자야. 근데 조선에 오면 세자가 됩니다. 낮춰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텔링상 독립국이고 그러면은 이제 굳이 저런 호칭을 안 써도 되는 건데, 제후국으로서의 표현들, 명나라 청나라보다 아래급인 나라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조선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했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굳이 실드 칠 필요도 없지만 드라마 작가들이 그냥 이런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 조선시대 때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신하들이 이 즉위식을 할 때 천세라고 해요. 실제로 조선시대 때 천세라고 하긴 했습니다. 중국 황제만 만세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황제만 만세야. 너네들은 만세라고 하지 말고 천세라고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세라고 이제 했더라고 또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약에 조선이 배경인 드라마였다 그럼 작가들이 고증을 한 거예요, 잘.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자꾸 현대까지 온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 건데. 참고로 이거 오늘 잘 오셨어요. 드라마 얘기하는 김에 오늘 많은 걸 얘기해 드릴 건데, 고려 때까지만 해도 황제 폐하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전하라고 하고, 언제부터 천세라고 하고, 언제부터 세자라고 했느냐, 태자를? 원나라 때부터입니다. 이제 그 교과서에서 원간섭기라고 하죠. 전 원지백이라고 보는데, 몽골의 원나라가 이제 고려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아주 쥐락펴락을 합니다. 원나라가 오다를 내려요. 야, 니네는 우리보다 아래급인데 씨바 뭐 똑같이 동급으로 뭐 만세라고 하고 뭐 황제 폐하라고 하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바꿔. 그런 거예요. 원나라 때부터 이제 저게 생기는 겁니다, 문화가. 그리고 보니까 이거 진짜 별로였는데, 차를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거를 이제 밑에 깔아놓죠, 판을. 중국에서 다도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물도 갖다 버려야 되고 이제 그래요거든요, 걔네는. 저거를 이제 중국식으로 차를 마시는 장면을 사실 만들어 놨습니다, 드라마에서. 일단은 저것도 역사 왜곡이냐 뭐냐를 떠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금 청담동이나 강남에 가면은 자사오 파는 데가 많아요. 자사오 뭔지 아시는 분? 홍차나 그 차 우려내서 먹는 그 고급 도자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굳이 실드 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고급 취미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먹냐 안 먹냐 중요하지 않아 사실.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보이차나 비싼 차를 우려먹고 막 이러는 게 고급 취미로 되어 있긴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 중국 거다 아니다가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 왜 비싸거든 그게. 자사오 하나에 뭐 몇천만 원 하는 것도 많아. 요 도자기 하나에. 매니아층들이 있어요. 그 귀족 취미 같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퓨전 판타지니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엔 돈지랄로 넣은 것 같아요. 왕이 배경이니까 그런 감성으로 이제 넣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이제 저것도 이제 안 입고 보이는 거지. 이미 앞에서 뭐 천세 전하라고 한다거나 면류관 이제 9줄이고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저런 것까지 하니까 다 꼴보기 싫은 거야 지금. 그리고 화짱조 드립 치는 애들이잖아. 화짱조 지금. 뭐만 하면 화교, 뭐만 하면 조선조, 뭐만 하면 중국인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걔네가 지금 신났어요. MBC는 중국 간첩이다. 이래서 중국 간첩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신났어 지금 얘네. 또 그런 것도 지금 작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요런 게 있대요. 대사가 왕족은 날 것을 먹지 않는 게 법도라 이런 얘기를 한대요. 조선왕조는 회를 먹었습니다. 이 왜 자꾸 이러죠? 중국 황제는 생선회를 안 먹었어요. 근데 조선왕조는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커뮤에서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난리도 아닌 게 중국 자본이 들어갔다. 중국 화교가 있다. 뭐 조선족들이 만들었다. 뭐 지금 커뮤에서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것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 아주. 자 특히나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이제 폴란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침략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가 피해를 많이 받았다. 그런 컴플렉스가 나라마다 다 있는데 역사적인 그런 거에 예민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민한 나라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당연히 신경을 드라마 작가로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신경을 안 씁니까? 이해가 상당히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욕을 왜 먹어요? 또 드라마가 종영되는 날이 5월 16일이었어요 이날 제작진이 전체 제작진 명의로 사과문을 올려요. 전체 제작진의 명의로서 이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립니다. 자 근데 5월 18일에 주연 배우였던 변우석 배우님하고 아이유 배우님도 사과를 합니다. 배우들이 왜 사과를 하게 만들어요? 제작진 작가들 당신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배우들은 계약한 대로 이 양반들이 왜 사과를 하게 만들어? 자 그리고 5월 19일 가서야 감독이 사과를 해요. 이날 작가도 사과를 합니다. 도저히 뭐 이제 사과를 해도 끝이 안 나니까 계속 사과를 해요. 계속 사과를 해. 자 근데 MBC는 왜 사과 안 합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MBC 드라마로 방영한 건데 왜 MBC는 왜 가만히 있어요 지금? MBC는 내로남불 끝판왕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021년에 2회까지만 하고 16부작인데도 2회만 방영하고 올폐지했던 조선구마사. 이거 조선구마사 방영했을 때 MBC가 와 역사 왜곡 판타지더라도 역사 왜곡하면 다냐 뭐 별소리 다 있어. 별의별 자극적인 헤드라인 써가면서 SBS 조선구마사를 그렇게 열심히 비판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조용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MBC가 지금 MBC 온 편성표를 공개했습니다. 5월 20일에 이 편성표가 공개가 됐었대요. 5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월 25일 새벽 1시 10분까지 12회 전편을 하루 종일 재생하겠다. 사과는 사과대로 다 한 다음에 MBC는 그냥 자기들은 사과도 안 하고 우리 올 재생 한번 할게요. 24일 25일에 이거만 얘기를 했어요. 기싸움이 어마무시하십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제작진도 사과했고 감독도 사과했고 작가도 사과했고 주연 배우들도 사과했는데 드라마를 방영한 MBC는 조용해요. 12회 전편 올 재생한다는 거 홍보나 하고 앉아있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 21세기 대군 부인이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제작비를 지원받았어요. 2025년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드라마 장편 부문 선정이 돼서 한 편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12편이니까 240억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다 받은 건 아니고요. 1차 지원금 받았고 2차 지원금을 받았는데 뭐 저 240억을 좀 나눠가지고 주나봐요. 1차 2차 3차로. 근데 저 최종 절차가 지금 남아있는 게 있대요. 5월 말 지금 5월 28일이니까 딱 요쯤입니다. 지금 요 며칠 동안 이제 아마 최종 결과 평가를 할 것 같은데요. 이 최종 결과 평가를 하면 나머지 지원금도 싹 다 주는 거고 아니면 1, 2차 지원금도 30일 이내에 토해내야 됩니다. 아마 오늘 5월 28일이니까 요 며칠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회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번 21세기 대군 부인 드라마 이슈가 터지고 나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이분이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문적이지 않으시고 어느 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자꾸 그 본인의 분야가 아닌데 자꾸 이거를 얘기하시는 게 좀 오래됐는데 이분이 동북공정의 빌미를 제공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다 중요하죠. 독도도 중요하고 동북공정도 중요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거긴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실제적인 이 일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고 이런 걸 이해하고 외교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국제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는 외교부라던가 국제정치학자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은 동북공정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번에. 저는 근데 뭐만 하면 동북공정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퓨전 드라마인데 조선의 역사를 좀 현대로 가져온 퓨전 역사인데 여기서 동북공정 얘기가 나온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동북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구려예요 사실은. 다른 나라도 있지만 동북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구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왜 동북공정 얘기가 나와요? 저 이런 것도 좀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이슈 비판받아야 될 이슈가 터졌어요. 그러면 관련된 거로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다 엮어. 자기들 멋대로 그냥 다 떠들고 앉아있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이걸로 동북공정 할 수는 있지. 엮으면 씨발 뭔들 못 엮습니까? 뭔들 못 엮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인과 피가 안 섞여 있을지 모르니까 대한민국 전부 다 중국인으로 몰아가도 상관없다. 거의 이런 느낌이라는 거 내 얘기는. 말이 됩니까 그게? 동북공정을 왜 해요 지금? 동북공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사방에서 공정을 하고 있어 얘네가 지금. 이걸 왜 하는가를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쵸? 나는 이번 이슈가 참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편으로 이거를 계기로 몰아가고 쓰잘데기 없는 말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도 더더욱 우려합니다.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이제 해보겠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동북공정뿐만이 아니에요. 일단 중국 역사는 통일된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중국의 지금 메인 민족이 한족입니다. 한족의 그 한자가 한나라 한자야. 한나라 한자. 이 한족이에요. 이 한나라가 언제 있었냐? 기원전 202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너무 옛날이에요. 전락의 옛날 나라. 너무너무 옛날 나라. 한나라를 시작으로 이제 한족이 출발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한나라 이후에 통일해서 먹었던 게 사실상 명나라밖에 없습니다. 한족이 황제고 한족 중심으로 나라가 통일된 역사는 명나라밖에 없어요. 저 한나라 이후에. 아, 그 전에 송나라 있지 않느냐? 송나라가 뭘 통일을 했어? 솔직한 얘기 사방팔방에 다른 나라가 있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송나라는 위에는 요나라 있었고 나중 가면 금나라 나옵니다. 서하, 토번 별게 다 있었어요. 북송 때 통일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좀 별로입니다. 그거는 이 한족에 의해서 통일된 나라 한나라 이후에 기원 후 220년에 끝난 그 한나라 이후에는 명나라뿐이라고 봐야 된다. 이 한나라 이후에 명나라뿐인데 청나라는 황제가 여진족 만주족 아닙니까? 여진족이 만주족이에요. 원래는 여진족인데 그 여진이란 단어가 전락에 오랑캐스러우니까 나중 가서 이제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꿔요. 청나라 황실에서 여진족인데 만주족이야. 똑같은 말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이란 나라가 자기들만의 민족의식을 가지고 게다가 중국이란 나라가 나중에 갈라질 가능성까지 있는 중국이란 나라 안에서 우리들만의 민족의식 우리들만의 나라로 나중에 갈라지자 이럴 가능성이 있는 주요한 민족 그 민족이 4개예요. 크게 4개야. 나머지는 그 정도 세력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돼요. 나머지 민족은 중국 남쪽에 장족이라고 있어요. 장족. 그 장족이 근데 인구가 한족 다음으로 많아요. 중국에서. 근데 걔네는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그 명나라와 함께하고 막 이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별로 막 그렇게 독립에 대한 뭐 우려가 크지는 않아요. 얘는 이 넷이 가장 문제예요. 지금 이 넷이. 이 4개의 민족이 나중에 갈라지지 않게 만들고 싶은 거야. 중국 공산당이. 너무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이 4개의 민족이 갈라지지 않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어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처음부터 우리는 다 같은 민족이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가서 주구장창 고려 왕실에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쓰면서 세뇌교육을 전락에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되어간 거지. 처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이제 우리가 사이좋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맥이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 가서 고려시대 가서 얘기가 주장이 이제 있는 거지. 그 이전에도 예맥 쪽이 있기는 있었지.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 셋이서 그 민족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탐구를 하고 맞아.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셋 다 같은 민족이야. 이거를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시절이 아니라는 거지. 얘네가 있을 때. 전혀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고려가 물론 통일신라가 있었지만 통일신라 이후에 후삼국이 터졌어요. 후삼국 다음에 고려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고려라고 후삼국 안 터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저쪽에 전라도 지역에서 백제가 튀어나오고 저쪽에 경상도 지역에서 또 신라 튀어나오고 고려라고 안 그러란 법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민족 통합을 해야 되는 거야.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만들고 다른 민족성을 띠고 으르렁거리고 이거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보면은 고려의 그 원나라로부터 이 고려를 지켜내야 되고 고려의 중심과 구심점, 고려에 사는 그 백성들이 다들 중심이 잡히고 고려를 위해서 애국심이 생기고 이런 거를 목적성으로 한 게 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예족, 맥족이 나오고 과거부터 고려 백제 신라는 뭐 한민족이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 과정을 우리 한반도에서는 고려, 조선 1000년 넘게 해서 1000년 넘게 1000년 넘게는 아니다. 한 1000년 가까이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딴 소리가 안 나오는 건데 중국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해야 돼 저걸. 중국 공산당은 중국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작업이 안 되어 있어. 명나라 한족이었습니다. 그 다음 청나라였어요. 그죠? 요 과정을 거쳤어요. 수많은 군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공 내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일전쟁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중화인민공화국이 튀어나왔어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통합되어 있는 민족성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한족도 아니고 만주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중화민족이다 이 말이야. 이제 와서 이제 이 소리를 해요. 중화민족이다. 몽골족도 중화민족, 만주족도 중화민족, 한족도 중화민족, 장족도 중화민족, 위구르족도 중화민족, 티베트도 중화민족이다 이 말이야. 중화민족. 다 똑같은 중화민족인데 옛날에는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조금 사는 지역이 달라서 원나라가 세워졌던 거고 그래도 얘도 중화민족이다. 중화민족으로 퉁을 치자 이 말이야. 중국 공산당은 이걸 원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위해서 저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남방공정, 서남공정, 서북공정, 북방공정 저 짓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근데 저 공정이 문제가 뭐냐 솔직히 얘기할게요. 막 이런 얘기를 해. 자기가 인기가 생기고 싶어서 자기 인지도가 많아지고 싶어서 자꾸 위기를 만드는 게 있어요. 위기는 기회예요. 실제 있는 위기면은 조장하는 게 맞지. 근데 그게 아닌데도 위기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선동해서 돈 빨아먹거나 인지도 빨아먹거나 그건 굉장히 전 사기꾼이라고 보는데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기분이 나빠요. 저도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짜증나요. 저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동북공정 때문에 한반도가 중국 거가 된다. 무슨 뭐 이렇게 좀 너무 과장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분명히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이 저 수많은 지금 공정들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주류 역사학회 그 어디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로지 저스트 중국만 저 주장을 합니다. 그 누구도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요. 지금. 어느 역사 주류 학계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그 어느 나라도 중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그들끼리만. 저 공정이라고 하는 건 중국인들 저그들만 이상하게 배우는 역사예요. 내수용이야 내수용. 북한이 중국 좋아할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도 중국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게 있어. 물론 동북공정이 짜증나고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과장해서 그걸 과도하게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봐자는 그게. 게다가 동북공정의 메인은 고구려예요. 근데 자꾸 조선까지 얘기를 들먹이면서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 왜곡이 이번에 21세기 대군 부인에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동북공정에 엮고 앉아있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과도하다는 거야 내 얘기는. 과도하다.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뭐 됩니까 이게? 이번 드라마에서 분명하게 역사 왜곡을 했어요. 간다해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인으로서 기분이 나빠요. 문제는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면 되냐는 거야 이게. 동북공정으로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이건 사기야 사기. 적절하게 엮을 때 엮어야지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 몽골도 중화민족이다. 징기스칸도 중화민족이에요.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혼자서 징기스칸도 중화민족이다 전 세계에 떠들었어. 저그들 안에서. 징기스칸이 그럼 중국인이 됩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 도대체? 그냥 중국 애들 저그들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저그들이나 아무도 그렇게 안 믿어. 그냥 중국이 내수용으로 저그들끼리 하는 소리라는 거야. 물론 과도하게 공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도 우려를 표하고 당연히 입장 발표를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중요한 거는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적절하게 하면 되는데 민간인이고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뭐 아무거나 동북공정으로 엮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무분별하게 이것도 동북공정 저것도 동북공정. 예를 들어 독도 문제도 동북공정. 사람들이 뇌를 안 쓰게 돼요. 뭐만 하면 동북공정, 뭐만 하면 또 중국. 적절하게 제대로 된 비판을 하고 우리가 그러려고 노력을 해도 시원찮은데 뭐만 하면 동북공정.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21세기 대군 부인 관련해서 역사 왜곡 얘기하는 게 대한제국 드립 치시는 분들 많죠 지금. 자 대한제국 좋은 나라죠. 만약에 대한제국이 계속 이어졌다면 전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간다요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했지만 대한제국이 큰 의미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제국이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면 식민사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가려져요? 도대체 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조선의 국가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1800년대 후반에 사라졌는데 나는 대한제국 얘기하면 화가 나요, 사실은. 왜 화가 나냐면은 자, 우리가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조선이 독립이 돼요.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아시죠? 조선이 독립이 돼서 독립문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청나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서 있는 문이야, 저게. 일본하고 상관없어요. 일본에서 독립한 거랑 상관없어요, 저게. 청나라로부터 독립했다는 거야, 서대문 독립문은. 그래서 3.1절에 저 독립문 가는 게 이상한 짓이에요. 사실은. 몇몇 분들이 이제 3.1절 되면은 자꾸 저 서대문 독립문 가는데 좀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게.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일본 덕분에.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켜줍니다. 왜? 조선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조선이랑 1대1로 딱 서류에 도장도 찍고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청나라의 제후국인가 조선이? 조선이 청나라의 식민지? 아닌가? 헷갈리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아리까리한 거야, 이게. 일본이 청나라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요. 야, 청나라야, 조선은 니네한테 뭐야? 그랬더니 옛날부터 군신의 예를 다하고 아주 예의 바른 나라지. 그러니까 뭐냐고. 그래서 조선이 사대의 예를 다하고 뭐 그거 알겠는데 그래서 니네한테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동아시아만에 우리 그 질서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뭐 나라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청나라가 애매하게 말하는 거야. 계속 뭐 자기들의 식민지도 아니고 제후국도 아니고 뭐 애매한 거예요. 일단은 이걸 분명히 해야겠다.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이랑 1대1로 딱 도장을 찍었더니 청나라가 갑자기 야, 조선은 우리 식민지야. 조선이랑 왜 도장을 찍고 우리랑 쇼 붙여야지. 이 지랄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야. 일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독립을 일단 시켜놔야겠다 이 말이야. 일단 독립부터 시키자. 그래서 이제 조선이 독립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구약을 여러 가지 체결하죠. 한일 강제 병합까지 가고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해요.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뻔뻔하고 대놓고 이제 그 짓을 해. 왜? 일단은 어떠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일단 조선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던 나라가 두 국가가 있었어요. 청나라, 러시아. 얘네를 일본이 이긴 거예요.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에서. 다른 서구의 강은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한반도에. 일본 말고 이제. 일본이 지들 멋대로 해도 되겠다가 된 거예요. 일본령은 손쉽게 먹는 거예요. 왜? 군사력이 조선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비가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일본이 조선 먹는다고 해가지고 겐세이 넣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먹자. 이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종이 갑자기 난 이제 황제다.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황제라는 거야.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고 개판 나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망국 지름길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가 황제래. 그러더니 덕수궁에 석조전이란 걸 돈 들여가지고 또 지어요. 돈도 엄청 썼을 거야, 저거 지을 때도. 또 거기 들어가서 나는 황제다 이래요. 그 어느 나라도 조선을 도와줄 수 없고 조선 스스로도 본인들을 지킬 수 없고 일본은 그냥 좀 이따가 몇 년 더 계기다가 이제 차츰차츰 먹어가지고 이런 계획 세우고 있는 한국에 자기는 황제다, 석조전 짓고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게 대한제국이에요. 그리고 망했어요, 결국에. 당연한 거야, 그거는. 대한제국이 망하는 건 일본이 망하게 한 것도 있지만 조선 그 스스로의 무능도 있는 거예요. 일본이 쳐들어온 건 잘못된 거죠. 짜증나요, 저도. 일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도 사실은. 그러나 예를 들어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법이 존재하는 이 인간 세계에는 당연히 가해자가 잘못했고 그냥 가해자 조지고 가해자 처벌하면 끝나죠. 근데 국제정치에서 국가는 처벌을 안 받아요. 국제법 부실상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적용되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국제정치에서는 힘이 센 애가 저쪽에 보인다. 그러면 대비를 해야 돼요. 상식적인 거야, 이거는. 저기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새끼가 보인다? 그럼 대비를 하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조선은 이거를. 그리고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온 건 짜증나고 열받지, 당연히.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근데 저거를 대비 안 한 것도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난 석조전 볼 때마다 혈압이 올라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식민사관이래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 네 마음에 안 들면 식민사관인 거지. 내가 일본에 유리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일본이 무조건 잘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도 식민사관이래. 무작정 식민사관이야. 왜? 쉴드를 안 쳐주니까. 진짜 나는 억바만큼 무지랭이 같은 짓이 없다고 생각해. 적당히 억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억바가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아 성찰,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 저렇게 억지로 빨면서 억지로 국가를 쉴드 치는 사람들 미래로 나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건데 그럴 거예요. 왜? 자아 성찰과 과거를 성찰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저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목을 매는 거야. 더 나아가고 더 발전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만 빨고 앉아 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거는 자식 교육할 때도 똑바로 가르치셔야 돼요. 애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돼. 대한제국을 미친 듯이 억바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왜 9줄이냐?
물론 역사 왜곡이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 심리가 단순히 역사 왜곡이니까 비판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 역사 왜곡했네? 비판. 난 거기까지가 좀 건강하고 성숙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 거야 몇몇 사람들은. 대한제국을 억지로 빨고 싶은데 왜 12줄이 아니냐 이 말이야. 전 그것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21세기 대군 부인 드라마의 역사 왜곡 사태를 보면서 이런 것도 우리는 같이 생각해봐야 된다. 깔 때 되니까 그냥 까기만 하면 되냐 이 말이야. 이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나 심심했는데 까도 돼? 까도 돼? 알았어. 야,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것도 적당한 선에서 하는 거야, 비판도.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연병하고 그냥 드라마가 비판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적당한 선에서 비판을 해, 이 말이야. 그냥 지랄만 다 하고서 그냥 그러면 되냐, 이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번 21세기 대군 부인 드라마의 역사 왜곡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혐오가 많아요. 되도 않는 거 가지고 라고 적당히 해야 돼 이것도.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여기까지. 인생 동반 저키 강그 반니 성형 피부과 간다요 후원 부츠 vs 더월 은빛마술사 간호낸 댕다 최영희 수리성 크로스컷 시우필 DJ 도털 한명태 도도도 소인오빠 대한민국 선거 알려주는 채널 히하무호 뿡뿡 윤짱 올트바코모도 변호사 김세진 사시 49회.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